지난 시간에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또는 뭐 알고리즘, 그래서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의 그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VLAN에 대해서, VLAN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LAN은 Virtual LAN, 뭐 가상 랜이라고 뭐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VLAN 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파트 6에 있고요. 이 책에서는 챕터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파트 6에 스위치를 켜라. 그것의 이제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234페이지부터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온 사진은 캐틀리스트 2960이라고 해서요. 잘 알려진 그 시스코의 스위치 장비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2960이라도 그 기능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2960이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캐탈리스트는 그냥 뭐 그 어떤 상품 뭐라고 그럴까? 브랜드 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스코 스위치의 어떤 하나의 종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용도로는 요새 넥서스 스위치라고 따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이제 그 시스코에서 나온 스위치의 어떤 종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여주는 거는 2960인데 2960 뭐 G의 뭐 24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24라는 거를 이제 딱 보고 여기서 그러면은 포트가 24 포트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G는 의미하는 바는 뭐 1GBps 속도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2960이더라도 조금씩 스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카탈리스트 2960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모델 넘버를 한번 보시면요. 맨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 지금 2960 카탈리스트 2960까지는 뭐 그냥 모델 네임이고, 여기 지금 48이라고 적혀 있는데 48은 당연히 48 포트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12개 포트, 여기 12개, 12개, 12개 해서 총 48 포트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0, 뭐 10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당연히 10mbps, 그 다음에 100mbps라고 보시면 되고, PoE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기 PoE 포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PoE라는 거는 파워 오버 이더넷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어떤 다른 그 뭐 CCTV 카메라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그 CCTV 카메라한테 그 파워까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 어떤 장비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건 이제 뭐 그 CCTV 장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CCTV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CCTV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특별한 장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카탈리스트 2960인데 여기서도 PoE가 돼야 되겠고 여기서도 PoE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건 사실은 데이터 케이블이라고 칩시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실은 파워도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가 전달이 되면은 사실은 이 카메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뭐 아답터를 연결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oE 기능이 있을 때 뭐 그런 뜻이고, 여기 지금 SFP라고 써 있는 거는 그 Small Form Factor Pluggable의 의미인데, 여기 지금
어디 쓸까요? SFP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SFP 포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광 케이블입니다. 근데 어쨌든 약자는 광 케이블이라는 얘기, 옵틱이라는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small form factor pluggable 요거의 약자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광 케이블이다. 그래서 지금 어디다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그러니까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스위치 뭐 1, 뭐 스위치 2 이렇게 있고 스위치 있고 여기 이제 PC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여기 PC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 스위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스위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다운로드고요. 이쪽이 업로드겠죠. 그렇죠? 여기 UL이고 여기가 DL인데 그렇죠? 다운로드죠. 근데 여기를 지금 광 케이블로 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UL 쪽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업로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맨 위쪽 맨 위에 그 왼쪽 거기 그 스위치 장비에서 봤을 때 이쪽은 이제 업로드 쪽, 쪽 포트고 이쪽은 그 48포트는 다 지금 PC나 뭐 이런 거 연결하는 포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품에 이렇게 C라고 여기 적혀 있는 게 있죠. 여기 C, 여기도 C, 그죠? 여기도 C, 여기도 C. 이렇게 C라는 그 알파벳은 이제 그 시스코 스위치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여기 듀얼 퍼포스 업링크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퍼포스 업링크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링크라고 하면은 이건데요. 그렇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라우터가 있을 때 요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 듀얼 퍼포스 업링크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UTP 우리가 언쉴디드 그 트위스티드 페어 그게 이제 밑에 포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는 걸로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UTP 포트고, 여기 위에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광 케이블 쪽 포트거든요. SFP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사용하는 건 안 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듀얼 퍼포스 업링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4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듀얼 퍼포스 업링크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요 C자가 달라붙는다. 근데 보면은 여기 지금 왼쪽에 그 위에서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거 얘는 보면은 C자가 없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포트가 48포트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긴 어때요? 이 업링크 포트는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광 케이블 쪽 그 포트는 없죠. 광 케이블처럼 생긴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UTP 케이블, 그러니까 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로 연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카탈리스트 2960 스위치의 앞면 그 LED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시스템 LED야 뭐 불 켰을 때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RPS LED라고 있는데 이거는 RPS는 여기서 Redundant Power Supply 이것의 약자입니다. Redundant Power Supply의 약자고, 사실은 뭔지는 다 아시겠죠. 이렇게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은 이제 좀 그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Redundant Power Supply를 이제 공급을 그 스위치에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가 나가더라도 이제 갑자기 꺼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이 Redundant Power Supply, 그러니까 전기가 꺼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Redundant Power Supply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RPS라는 말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고, 보통 이제 UPS라고 하죠. 그래서 뭐 on inter
발이 하나 더 붙나요? 네.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예. 그래서 UPS 장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RPS는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기본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위치가 그 파워 때문에 나가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예, 그런 거를 뭐 RPS 또는 UPS라고 한다고 그냥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보트가 지금 뭐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상태를 나타내는 그냥 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카탈리스트 스위치의 뒷면인데요. 뭐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RPS 연결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가 갑자기 파워가 나가거나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은 이 RPS 연결부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전원 케이블이야 뭐 전원을 연결 안 하면 처음부터 동작도 안 할 테니까 그렇고, 뭐 쿨링 팬이야 뻔한 거고요, 그죠? 예, 팬이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콘솔 포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콘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뭐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스위치를 뭐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한테 뭐 IP를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뒤에 뭐 VLAN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어떤 PC가 연결이 그러니까 뒤에 여기가 지금 앞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쪽이 앞면이니까 예, 이쪽 앞면인데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PC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쳤을 때 그 PC들이 아 너는 네트워크 몇 번에 사실은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해줄 건데 그런 거 설정할 때 그 설정해주는 PC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이 스위치들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PC하고 연결하는 거, 그죠? 예, 그 PC랑 연결하는 그 포트가 이 콘솔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올 거고 뭐 스위치를 이렇게 설정하세요, 저렇게 설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설정하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네, 그 PC랑 사실은 뭐랑 이 스위치에 어디랑 연결해야 되냐면 이 콘솔 포트랑 연결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컨트롤이 되니까 예, 그 스위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때 이제 연결하는 포트가 콘솔 포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탈리스트 스위치의 그 운영 체제가 그러니까 시스코 iOS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스코 iOS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카탈리스트 스위치의 운영 체제가 시스코 iOS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iOS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이폰에 그 iOS를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폰의 운영 체제를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시스코 iOS가 사실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애플사에서 뭐 이렇게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스코사에. 예, 그래서 이 iOS는 시스코 iOS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LI예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고요.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써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도 뭐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GUI인데, 그렇죠? 반대 방향 GUI 잘 아시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사실은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써봤잖아요. 이렇게 그 윈도우 창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뭐 cmd 쳐가지고 이렇게 콘솔 띄워가지고 거기서 뭐 IP config 그렇죠? 뭐 all 쳐가지고 뭐 IP 어드레스 확인하고 뭐 서브넷 마스크도 확인하고 뭐 그런 거 이제 해보라고 이 책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고 GUI는 그냥 뭐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시스코의 iOS는 GUI가 전혀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분들 아이폰 쓸 때의 그 iOS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이름이 똑같습니다. 뭐 이름이 왜 똑같이 했는지는 근데 뭐 그거는 애플 마음대로인 거고요. 왜냐면 iOS라는 걸 먼저 쓴 거는 시스코기 때문에. 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라우터하고 이제 연결된 어떤 그 두 개의 네트워크를 보여주죠. 그래서 왼쪽 네트워크 있고 오른쪽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러한 네트워크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이런 네트워크 있죠. 예. 일반적으로 뭐 라우터 하나에 연결된 네트워크 두 개를 보여줍니다. 여기 네트워크 2라고 할까요? 네, 여기는 네트워크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1에 있는 PC하고 네트워크 2에 있는 PC가 통신을 하려면 반드시 지금 라우터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런 표시가 나오죠. 192.168.1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지금 뭐냐면 192.168.1.1에 슬래시 24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거는 뭐냐면은 그 시작하는 IP 어드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24라고 쓴 거는 요거는 24비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정되는 비트, 고정되는 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92.11 해가지고 24 이렇게 쓰면은 어떤 특정한 IP 어드레스의 범위를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2.168.1.1부터 여기 지금 24비트가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4비트가 고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뒷부분 8비트 왜냐면 IP 어드레스는 어차피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는 어땠어요? 원래 32비트잖아요. 예. 근데 24비트를 고정으로 하니까 남는 게 8비트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는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트워크에 이더넷 제로라는 네트워크인데, 그죠? 이더넷 제로라는 이 네트워크는 뒤에 8비트는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PC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 IP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 192.168.1.1 하고 슬래시하고 24라고 쓴 것은 결국은 어떤 IP 어드레스 범위를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192.168.1.255까지를 나타내겠죠. 물론 225는 이제 그 브로드캐스트 용도로 쓰니까 보통 이제 다른 PC에 나눠주진 않겠지만 어찌 되었건 이제 그 레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168.1.0이 사실은 뭐예요? 이 네트워크 자체를 나타내는 어드레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요거를 설명을 한다면 이더넷 1이라는 네트워크 요거 그러면 요거는 지금 192.168. 오른쪽 네트워크요. 192.168.2.1 슬래시 24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2.168.2.1부터 언제까지냐면은 24비트가 또 고정으로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래시 24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192.168.2.255까지를 내가 IP 어드레스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고정을 얼마나 시키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virtual LAN이 없는, 그러니까 VLAN을 사용하지 않는,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VLAN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virtual LAN이 없는 건데. 이 virtual하고 원래 그 virtual이라는 말은 뭐 요새 너무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하고 구별해서 리얼은 아닌 거죠. 리얼이 아닌데 마치 이거인 것처럼 한다라는 건데 여기 이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라우터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라우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딱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서 네트워크가 몇 개냐 즉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랜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인데
지금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라우터에서 3개가 이렇게 나가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여기 초록색,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예, 뭐 주황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 3개가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예, 3개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의 네트워크가 여기 보여드리는 A, B, C가 되는 겁니다. 여기 A라는 네트워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네트워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네트워크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A, B, C라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스위치들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그 여기 지금 A, B, C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A라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위치가 여기 그러니까 친구하고 여기 있죠. 지금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여기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얘가 지금 A에 연결된 얘가 A인데 그렇죠? 그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가 C인데 그렇죠? 예. 여기는 좀 오타로 보이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개념상으로는 잡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조직이 변경되거나 할 때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virtual LAN을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리얼하게, 피지컬하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버추얼하게는 사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개념상으로 잡는 거죠. 근데 실제로 커넥션은 전혀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커넥션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추얼하게는 마치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virtual LAN입니다. 그래서 VLAN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러니까 네트워크, 3개의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라우터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설정을 사실은 그대로 가상 랜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지금 A, B, C라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A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B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C라는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커넥션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버추얼하게는 좀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얼하게 지금 연결이 된 상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라우터에서 아예 케이블이 하나 나가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이 이렇게 하나 나가잖아요. 이 그러니까 스위치 개수도 이제 줄고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VLAN 설정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그 VLAN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려면 일단은 그 스위치가 이 VLAN이라는 방법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이 스위치 두 개가 VLAN 그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VLAN 컨피그레이션을 우리말로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VLAN 컨피그레이션을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커넥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3개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3개의 네트워크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3개의 네트워크와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스위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패킷들은 사실은 A의 그러니까 3개 여기 보면은 하나의 링크를 통해서 3개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전송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보면은 결국은 A 네트워크의 데이터나 B 네트워크의 어떤 패킷이던 C 네트워크의 패킷이던 전부 다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그러면 여기 지금 A라는 그러니까 요 PC랑 그렇죠? 여기 뭐 편의상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A 프라임하고 뭐 B 프라임. 그래서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 PC는 그러면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통신이 되지 않나?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어때요? 여기
그 스위치에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쵸? 예,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A 프라임, B 프라임은 라우터 거치지 않고도 통신이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A 프라임 PC하고 B 프라임 PC는 어차피 그러니까 버추얼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PC이기 때문에 즉 랜이 다른, 그러니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다른 그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다른 곳에 이제 속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해져 있는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면은 같은 스위치에 묶여 있으니까 마치 통신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A 프라임은 여기 그러니까 똑같은 스위치,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그렇죠? 리얼하게는 지금 스위치 A에 그냥 묶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VLAN A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요 두 번째 거는 이제 VLAN B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스위치는 하나인데 실제로는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피지컬 스위치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VLAN A, VLAN B, 뭐 VLAN C 이런 게 이제 따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VLAN 그 기능이 없으면은 Virtual LAN 기능이 없으면 어때요? 스위치라는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L2 디바이스니까 거기에 맞물려 있는 PC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지만, 그러니까 스위치에 묶여져 있는 PC들은 사실은 원래는 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스위치에 맞물려 있는 PC들은 원래 어때요? 라우터를 거칠 필요 없이 통신이 가능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여기 PC1 여기 이런 뭐 PC2 뭐 여기 뭐 PC3 이렇게 맞물려져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원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서도 반드시 통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Virtual LAN 기능이 있는 경우에 얘가 VLAN 뭐 3, 얘가 VLAN 2, 여러분들이 VLAN 1,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PC1과 PC2, PC3는 피지컬하게는 같은 스위치에 맞물려 있어서 마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irtual한 상황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소속된 PC죠. 그러니까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서는 통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VLAN을 왜 써야 되느냐, 이거 그 시나리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사팀 소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이 있고 생산팀이 있습니다. 여기 인사팀, 생산팀. 그래서 김대리라는 사람은 이제 인사팀 소속인데 지금 생산팀에 파견 근무를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여전히 인사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 PC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랩탑이던 간에 그러면은 만약에 VLAN 즉 그 Virtual LAN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전히 이제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 인사팀 그 네트워크에 이 사람이 계속 소속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하나 더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사팀 김대리의 PC를 연결하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스위치는 그럼 왜 필요하냐? 그냥 연결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연결해도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라인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케이블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 케이블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여기 스위치로부터 지금 김대리 PC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뭐 리피터 개념으로 이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케이블이 너무 길어지면요. 케이블이 이렇게 길어지면 여기 뭐 C 성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무슨 RC 필터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뭐 그러니까 당연히 R 성분도 있을 거고 여기 지면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뭐 C 성분도 이렇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RC 필터 비슷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우패스 필터 비슷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패킷 이렇게 디지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굉장히 케이블이 길어지면 이렇게 뭉개져요.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나중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웬만한 케이블은 100m 이하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UTP 케이블도 그냥 연결해서 그러니까 최대 길이 하면은 이제 100m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계속 끌어오는데 선을 끌어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어떤 뭐 리피터 비슷하게 그러니까 버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가 여기 뭐 버퍼는 뭐 다 보셨겠지만 버퍼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다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결하는 건 좀 어렵고 이렇게 스위치 장비나 이런 걸 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사실은 이 김대리의 PC를 김대리는 지금 현재 생산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가상랜이 없는 경우에 어떤 파견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 요새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로케이션이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이제 그 Virtual LAN, 그 VLAN을 사용했을 때의 어떤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입니다. 보시면은 인사팀하고 생산팀 역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는 뭐 그대로죠. 그러니까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인사팀 네트워크, 생산팀 네트워크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 지금 스위치 장비 자체가 VLAN을 서포트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아래쪽에 생산팀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 생산팀 스위치 쪽에 그 인사팀 김대리의 PC를 그대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인사팀 사람인데 생산팀 그 네트워크에 소속이 돼 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생산팀 스위치의 한 포트만을 그 한 스위치 의겠죠? 여기 의 같은데 생산팀 스위치의 의예요. 와가 아니라 생산팀 스위치의 한 포트만을 A 네트워크로 세팅해 버리는 거죠. virtual하게. 그러면은 이 김대리의 PC는 사실 피지컬하게는 지금 B 네트워크 스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즉 생산팀에 있는 스위치에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virtual하게는 A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로케이션은 실제로 이 사람의 위치는 인사팀 김대리의 위치는 생산팀에 지금 와 있지만 사실상 버추얼하게는 A 네트워크에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A 네트워크에 있는 스위치와 B 네트워크 스위치 사이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은 사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은 다 어때요?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의 그 패킷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 A 네트워크의 PC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A 프라임이라고 하고 B 네트워크의 어떤 PC를 우리가 B 프라임이라고 할 때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마치 라우터의 도움이 없이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거에 따라서 일로 가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에 소속된 PC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VLAN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VLAN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스위치 이 뒤에 지금 포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보시면은 포트가 48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48개 포트를 갖고 있는 지금 스위치 장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이게 하나의 스위치지만 피지컬하게는 하나의 스위치지만 사실은 이 스위치가 Virtual LAN 1과 2, 그다음에 3를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스위치에 묶인 PC더라도 너는 사실은 Virtual LAN 1에 있는 PC다. 너는 Virtual LAN 지금 2에 소속된 PC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위치 안에서
그 콘솔에 연결된 그 PC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커넥션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지컬 예전에는 이제 그 VLAN이라는 컨셉이 없으면 피지컬하게 그냥 어떤 스위치에 속하는 순간 사실은 그 특정 네트워크에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버추얼 랜을 지원하는 그런 스위치 장비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버추얼하게 어느 랜에 속한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소속된 네트워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VLAN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에 연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트렁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의 연결을 트렁크 또는 뭐 트렁킹 포트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데이터만 돌아다니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PC들이 맞물리고 여기 또 뭐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나 여기 스위치나 사실은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트렁크가 되는데 이 사이가 트렁크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 지금 버추얼 랜 세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스위치에 사실은 버추얼 랜 1이 있고 뭐 여기 버추얼 랜 1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버추얼 랜 2, 버추얼 랜 2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서 이 안에 이 트렁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는 사실은 버추얼 랜 1 데이터와 그러니까 버추얼 랜 2 패킷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VLAN 방식이더라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static VLAN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dynamic VLAN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static VLAN 방식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포트를 지금 뭐 너는 이제 VLAN 1의 이제 포트가 된다. 너는 뭐 VLAN 2의 포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배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VLAN은 뭐냐면 이게 어떤 특정한 포트를 그러니까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스위치 장비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포트들 여기 몇 개 있다면은 얘는 사실은 VLAN 1이다 라고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어떤 특정한 포트 몇 개가 있으면 너는 뭐 VLAN 2 쪽의 포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그 VLAN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포트가 사실 어떤 VLAN에 속하는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포트가 스위치에 그죠? 스위치의 특정 포트가 이것도 특정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specific 어떤 특정한 VLAN 속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정해지지 않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 VLAN에 그러면 이렇게 소속이 되는 거냐 어떤 PC를 연결했을 때 그래서 사용자 PC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것의 MAC 어드레스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MAC 어드레스를 확인을 하면은 여기 그 VMPS 서버라고 있는데 VMPS는 뭐의 약자냐면 VLAN Membership Policy Server 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스위치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위치죠. 여기 있는 스위치가 이 녀석의 MAC 어드레스를 사용자 1의 MAC 어드레스를 얘한테 알려줍니다. 이렇게
VNPS 서버에. 그러면 VNPS 서버는 다시 TFT 서버라는 녀석한테 이 녀석의 맥 어드레스를 알려주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맥 어드레스를 보고 TFT 여기 TFTP 서버 이 서버에서는 지금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이 맥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어떤 VLAN을 VLAN 값을 얘는 이제 VLAN 1에 속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 스위치가 이 연결된 이 PC를 이제 VLAN 1에다가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PC에 할당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꼽힌 그러니까 이 사용자 1이 꼽힌 그 포트가 있잖아요. 그 포트를 사실은 그 포트가 VLAN 1 그 쪽의 포트인지 VLAN 2 포트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피지컬하게 어떤 특별한 포트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이제 VLAN 1에 대한 포트가 되었다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이 VNPS 서버에서 그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어떤 포트가 있을 때 이게 VLAN 1 용인지 VLAN 2 용인지 그거를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꼽히는 PC의 맥 어드레스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정 방법을 다이나믹 VLA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팅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태틱 VLAN하고 다르게 어떤 특정한 포트에 꼽혔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VLAN에 자동적으로 속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나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랜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할당하는 매번 PC가 꼽힐 때마다 그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다이나믹하게 어떤 특정한 랜을 할당해 주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다이나믹 VLA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렁킹 프로토콜 지금 ISL 트렁크를 이용한 VLAN의 이동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 여기서 이제 트렁킹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트렁킹 프로토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ISL 프로토콜이고요. ISL 트렁킹 프로토콜이 있고 하나가 IEEE 802.1q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디폴트로 다 지원을 하고요. IEEE 802.1q 방식은 다 지원을 하고 보통 이제 좀 상위 기종의 어떤 그런 스위치의 경우에는 이제 ISL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ISL은 이제 시스코에서 만든 트렁킹 프로토콜이고 일반적으로 이 트렁킹이라고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통신에서 트렁크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차 트렁크랑 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 트렁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동사니를 막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이제 통신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그 텔레폰 네트워크 같은 데서 이렇게 전화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저 1 데이터, 유저 2 데이터, 유저 3, 유저 4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이런 거 이제 트렁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VLAN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스위치하고 스위치가 연결된 상황에서는 스위치하고 연결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VLAN 쓰지 않는 상황에서는 라우터 이렇게 있고 여기 스위치 있고 여기 스위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치면요. 연결이 됐다고 치면은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스위치하고 이렇게 연결됐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의 그 패킷은 어때요? 사실은 같은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지금 이 초록색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 거고 네트워크 1이 있는 거고 여기에 네트워크 2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 어떤 패킷 데이터들은 다 어때요? 같은 네트워크에 소속된 그런
그 패킷 데이터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 네트워크에 소속된 어떤 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VLAN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위치하고 스위치가 연결된 상황인데, 그렇죠? 스위치하고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 얘네들을 보면은 어때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트렁크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트렁크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때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VLAN 1에 대한 트래픽, VLAN 2에 대한 뭐 데이터, 뭐 VLAN 3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트렁크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태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름표 붙이는 방식이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태깅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VLAN 1에 대한 건지 VLAN 2에 대한 패킷인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약간씩 다른데 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고 일반적으로 항상 지원을 해야 되는 프로토콜은 IEEE 802.1q 프로토콜이고 좀 다른 비싼 기종들은 ISL도 지원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VTP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VTP가 뭐의 약자냐면 VLAN Trunking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VTP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그러니까 VTP가 없는 만약 스위치들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VLAN은 이제 사용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위치들한테 VLAN을 하나 뭐 추가를 해야 된다. VLAN 뭐 지금 여기 각각의 스위치별로 여기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포트가 있는데 어떤 특정 포트는 VLAN 1, 어떤 특정 포트는 VLAN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VLAN 1에 대한 포트가 따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VLAN 1에 대한 포트가 따로 있고 여기 VLAN 2에 대한 포트가 이렇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VLAN 3에 대한 포트가 필요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다 바꿔줘야 되겠죠. 어떤 특정한 포트를 이제 VLAN 3 포트로 우리가 설정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 VTP라는 프로토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인데요. 예,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는 스위치의 경우에는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그 VLAN 구성을 변경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스위치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VLAN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예. VLAN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VTP를 이용을 하면은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죠. 예, 트렁킹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면 일일이 다 그 VLAN의 컨피규레이션을 우리가 지정해 줄 필요 없이 이 스위치들끼리 그 메시지들을 주고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VLAN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공유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압니다만 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때요? 여기 이렇게 PC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 각각이 다 랜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PC에 이렇게 맞물려 있을 때 실제로 여기가 VLAN 1이고 여기가 뭐 VLAN 2고 여기가 VLAN 3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추얼하게는 같은 랜에 소속되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버추얼하게는 3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를 그 스위치들끼리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공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버추얼 랜을 생각 안 하면 사실 여기에 그냥 라우터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은 사실 어떻게 돼요? 라우터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사실 VLAN이 아니었다면은 이건 그냥 네트워크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버추얼 랜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버리면 사실 벌써 네트워크가 지금 세 개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세 개가 생긴 거, 버추얼하게 네트워크 세 개가 생겼고 그게 각각 이름이 VLAN 1, VLAN 2, 그다음에 VLAN 3라는 거를 얘네들끼리 공유를 해야 됩니다. 스위치들끼리. 그래서 이제 메시지들을 주고 받게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받게 되느냐, 그리고 뭐 어떤 상태에서 각각의 그 스위치가 어떤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 VTP에 그러니까 VLAN Trunking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스위치들끼리 지금 Virtual LAN 환경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스위치마다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VTP를 이용을 하면 지들끼리 메시지를 주고 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인포메이션들을 업데이트 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VTP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예를 이제 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 개의 스위치를 갖다 놓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VTP 그러니까 초기 스위치 상태이기 때문에 VTP 네임조차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VTP 모드는 서버 모드가 있고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VTP 모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버 모드, 하나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모드겠죠. 클라이언트 모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랜스페런트 모드입니다. 자, 그래서 서버 모드, 클라이언트 모드는 다 이제 그 어떤 그 VLAN을 새로 만들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스위치가 있더라도 거기서 VLAN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가 여기서 사실 뭐 VLAN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VLAN, 뭐 두 번째 VLAN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죠. VLAN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VLAN을 만들거나 그렇죠? 뭐 삭제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서버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서버 모드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는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 모드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처럼 서버 모드에서 그런 메시지를 서버 모드에 있는 어떤 스위치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거죠. 그 정보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VLAN을 새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모드에 있는 스위치들은 그 VLAN을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삭제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랜스페런트 모드는 사실은 클라이언트 모드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하고 클라이언트 모드와 트랜스페런트 모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모드는 이 VTP에 사실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 모드에 있는 다른 스위치가 그러니까 어떤 그 VTP를 사용을 하는 그 스위치들끼리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VLAN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는 그 서버 모드에 있는 어떤 스위치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VTP 메시지를 보내면 그 정보를 이용을 해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합니다. 클라이언트 모드에 있는 스위치들은. 근데 트랜스페런트 모드에 있는 스위치는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 왜 있냐? 왜 참여를 하냐? 그냥 바이패스합니다. 그 메시지들을 옆에 있는 그런 다른 클라이언트 모드에 있는 스위치한테 그냥 바로 메시지를 받으면 그냥 패스하고 자기는
말 그대로 transparent, 그러니까 그냥 투명 인간처럼 실제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지도 않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쳐도 그것에 관련돼서 즉 새로운 VLAN에 관한 어떤 컨피규레이션 인포메이션이 들어왔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VLAN 컨피규레이션을 그것에 따라서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나하고 커넥션 되어 있는 다른 스위치에 좀 전에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모드는 내가 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요. 그러니까 내 그 VLAN에 관한 그러니까 세팅을 업데이트를 하고 트랜스페런트 모드에 있는 스위치들은 전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죠. 예, 메시지가 오더라도.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config revision이라고 있는데 이 revision은 이제 여태까지는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0입니다. 예,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VLAN 1은 이게 디폴트는 항상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VLAN을 그러니까 새롭게 그 virtual LAN을 사실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위치가 하나 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virtual LAN 사용하지 않으면 스위치에 연결된 PC들은 사실은 하나의 네트워크에 다 있는 겁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virtual LAN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은 스위치에 같은 스위치에 있는 포트들에 연결된 PC들이 사실은 버추얼하게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VLAN 1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들도 지금 다 똑같죠, 그렇죠? 도메인 네임도 없고 뭐 VTP 모드가 서버 모드로 되어 있는 거는 디폴트 모드가 서버 모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고 리비전은 지금 업데이트된 그 VLAN 정보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디폴트로는 VLAN은 항상 하나밖에 없는 VLAN 1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VLAN 환경을 셋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지금 스위치 A에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VLAN을 1, 2, 3, 4까지 해가지고 4개의 버추얼한 그 로컬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해가지고 사실은 VLAN 1밖에 없었는데 2, 3, 4 해가지고 3개가 생겼죠. 예, 그래서 3개가 늘어났다 라는 뜻으로 3개의 변화가 있었다 라는 뜻에서 config revision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config revision은 삭제를 하더라도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virtual LAN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바뀌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리비전 넘버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리비전이라는 게 이렇게 뭐죠? 교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논문을 썼던 아니면 뭐 뭘 하던 간에 어떤 문서 작성을 할 때 교정하는 번호잖아요. 교정 그 하는 게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죠? 세 번째 교정이다, 네 번째 교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늘어나는 넘버입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위에 그 도메인 네임을 이제 우리가 시스코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하려면 사실은 먼저 해야 될 일은 VTP 모드를 그러니까 VTP 모드가 이제 서버 모드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 시스코라고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디폴트 서버 모드였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뭐 VTP 모드가 클라이언트 모드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도메인 네임을 정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서버 모드일 때만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VLAN을 뭐 지금 개수를 1, 2, 3, 4로 이렇게 만들어줬죠. 새롭게 VLAN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서버 모드일 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밑에 두 개의 스위치는 전혀 바뀐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VLAN 환경을 셋업하는 그 예제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지금 VTP 메시지가 스위치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VTP 그 메시지들을 주고받는데 이것들은 다 트렁크 포트를 이용해서 그렇죠? 트렁크 포트들 사이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VTP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무슨 뭐 PC에서 그냥 뭐 네이버 이런 걸 뒤질 때 이렇게 패킷을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VTP 설정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그때 그 패킷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정용으로
얘네들이 트렁크 포트라는 그 포트가 따로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정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유튜브 비디오가 지금 뭐 내려오고 그런 루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트라이앵글로 돼 있냐, 뭐 루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니까 설정용으로.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VTP 메시지의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VTP 즉 그 VLAN 트렁킹 프로토콜에서 이 스위치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러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냐? 근데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summary advertisement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subset advertisement 메시지가 있고 하나가 advertisement request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summary advertisement는 말 그대로 advertisement는 이제 광고잖아요. 예, 그래서 summary advertisement는 뭐냐면 이 VTP 서버 모드에 있는 이 친구가 VLAN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VLAN을 삭제하거나 어떤 또 몇 개의 VLAN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 다른 스위치들한테 나 바뀌었어. 어떤 VLAN 설정을 바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바꿨다라는 정보는 없고 그냥 바뀌었다라는 정보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받은 그러니까 트랜스페런트 아까 스위치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지만 사실은 뭐 바뀌던 말던 그 상관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할 거고 이 클라이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야 바뀌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 A가 얘기를 하는 거죠. 스위치 A가 스위치 B한테 야 나 지금 VLAN 설정을 바꿨어. 한 개 VLAN 1만 있었는데 VLAN을 4개 만들었다. 1, 2, 3, 4 이렇게 이제 보내주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사실은 1, 2, 3, 4로 그 인포메이션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config 리비전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리비전 넘버가 사실은 이 그 스위치 B에서는 0이었으니까 config 리비전이 3이 들어오면은 뭔가 바뀌었구나라고 해가지고 야 그러면 바뀐 정보를 나한테 보내줘라고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advertisement request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advertisement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세부 정보를 나한테 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부 정보는 이거야.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VLAN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정보는 어디서 주냐면은 subset advertisement message에서 그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같이 뭐 이렇게 3번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항상 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보낼 때 데이터 트랜스미션 보낼 때 이제 한 번 이렇게 보내고 야 너 그냥 너는 알아서 받아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내면 야 뭐 보내도 되냐? 레디냐? 그러면 오케이 보내도 돼라고 이제 하면은 그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항상 쓰는 뭐 3way handshaking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보낼 때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준비됐냐? 하고 오케이 하면은 그때 보내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ummary advertisement는 바뀌었다라는 걸 보내고 그러면 바뀐 게 뭐냐라고 하는 게 advertisement request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바뀐 게 뭐야?라고 하면은 여기서 subset advertisement message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보내줍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VTP 그 프로토콜에서 주고받는 메시지가 이제 VTP 메시지라고 하는데 3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있고 이제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보내는 거는 그 summary advertisement라 그랬죠. 그래서 summary advertisement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는 이 config revision이라고 했습니다. 요거고
그래서 스위치 B가 이제 그걸 보고 원래 스위치 B가 가지고 있던 config revision은 얼마였어요? 여기 0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config revision이 0에서 3으로 됐기 때문에 뭔가 리비전이 되었다. 그렇죠? 리비전이 어쨌든 지금 받은 리비전 넘버가 더 크죠. 그렇죠? 0보다 크기 때문에 뭘 보내게 돼요? 그 advertisement request를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 즉 VLAN 1, 2, 3, 4 이렇게 해서 VLAN을 무려 3개나 더 만들었다라는 거를 어디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냐면 subset advertisement message에다가 보낸다 그랬죠. 근데 주의할 거는 보낼 때 그것의 그 reply로, 그러니까 advertisement request의 메시지의 그 대답으로 보낼 때 사실은 subset과 summary advertisement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config revision, 즉 요 숫자를 계속 이제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config revision을 네가 이제 3번을 보냈으니 그것에 대한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내라라고 하면은 이제 VLAN 1, 2, 3, 4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subset 그 advertisement에다 싣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제 생각에 이 reply를 할 때, request에 대한 reply를 할 때 summary를 굳이 보내야 되는지는 사실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프로토콜 상에는 그 subset advertisement 메시지와 summary advertisement 메시지 둘 다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프로토콜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 1, 2, 3이 적혀 있는데 약간 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 넘버링을 한다면 제일 처음이 이 summary advertisement고요. 그다음에 2번이 이 request고 advertisement request고, 사실은 3번이 이 subset advertisement와 summary advertisement가 같이 오는 거, 그죠? VLAN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정보가 오는 거. 그래서 와가지고 결국은 4번이 요 스위치의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VLAN이 1, 2, 3, 4로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그 말씀을 안 드린 게 여기 VTP 네임, 그 도메인 네임 요 시스코라고 이름 정하는 거, 이거는 그냥 그 summary advertisement를 받았을 때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advertisement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이 스위치 A로부터 사실은 summary advertisement가 오잖아요. 왔을 때 그 config revision information도 있지만은 이 VTP 도메인 네임이 시스코다라는 information도 있어서 그 summary advertisement 메시지를 보고 일단 도메인 네임을 시스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config revision 해가지고 리비전이 무려 3개나 됐네 라고 해가지고 리퀘스트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ubset advertisement가 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VLAN을 1, 2, 3, 4로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트랜스페런트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스위치 C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스위치 C라는 거는 그 summary advertisement 메시지를 받더라도 자기의 도메인 네임을 바꾸거나 전혀 그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트랜스페런트 모드에 있는 이 스위치는 그러니까 VTP 메시지를 받더라도 특별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가 보내는 것도 없고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위치 D라는 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이 트랜스페런트한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경우에는 이 스위치 D는 VTP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페런트 이 스위치가 자기는 이 summary advertisement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지만 그거를 그대로 바이패스해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D는 이 그 스위치 A가 지금 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dvertisement request 보낼 수 있고, advertisement request를 보내면 스위치 C는 자기가 마치 그냥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transparent 마치 그냥 뭐 전선으로 이어버린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VTP 프루닝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VTP 프루닝은 사실은 뭐냐면 가지치기죠, 그렇죠? 프룬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뭘 자르냐면은 지금 스위치가 A, B, C, D, E, F, G까지 있죠. 근데 지금 VLAN 특히 VLAN 1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가상 랜으로 VLAN 1이라는 것도 있고, 뭐 3도 있고, VLAN 5도 있는데 이 VLAN 5에 있는 요 PC에서,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요 PC죠. 여기 요 PC에서 예를 들어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낸다라고 쳐볼게요.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PC에서 보낸 그 패킷을 VLAN 5에 있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모든 PC들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브로드캐스트를 한 거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스위치 뭐 여기 G 볼까요? 그러면은 아예 그 VLAN 5 쪽은 뭐 만들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VLAN 5에 속한 PC들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뭐 스위치 2를 보더라도 이건 VLAN 1에 연결되어 있는 PC만 있지 VLAN 5에는 연결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VLAN 5에 있는 어떤 요런 이 PC, 이 PC 뭐라 그럴까요? X라고 할까요? 이 X라는 친구가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낼 때 이게 지금 그 스위치들 사이에 어떤 트렁크라고 하죠. 이 트렁크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메시지가 갈 때 여기는 잘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가면은 밴드위스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만 차지한다라는 게 어떤 특정한 밴드가 있는데, 특정한 밴드위스가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가나 마나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은 사실은 이 왼쪽에 여기 지금 이쪽을 전부 다 한번 보면은 어때요? VLAN 5에 연결된 PC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이 메시지가 가면은 그냥 밴드위스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스위치 각각들이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다 알아가지고 보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스위치 C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맨 위에 있는 스위치 A에 지금 여기 VLAN 5에 연결되어 있는 PC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 트렁크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건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프루닝이 되지 않지만 필요 없는 그 링크는 다 프루닝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보낼 때 사용을 하고,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은 잘라주는, 그래서 패킷을 보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VTP 프루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VLAN 구성한 예제고요. 여기서 좀 보실 게 FA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FA 0, 5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FA는 지금 Fast Ethernet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Fast Ethernet인데 FA입니다. FE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0, 5라고 쓴 거는 이 0은 그냥 이 스위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지금 뭐 그러니까 0번째 스위치, 그다음에 1번째 스위치는 FA1, 그러니까 앞에 1이 붙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어때요? 여기 FA059, FA03이고 뭐 그렇잖아요. FA01이고, 그죠? 그러면 그 0은 다 공통되어 있죠. 그렇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스위치 자체를 나타낸다. 0번째 스위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여기 그렇죠? 0번째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스위치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cat 2950이라는 지금 catalyst 2950이라는 스위치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0이 나온 거고, 요거는 이 5라는 숫자는 여기 5라는 숫자는 지금 그 포트 넘버입니다. 그래서 몇 번째 포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EEE 802.1q 트렁크를 사용을 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트렁크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라우터가 지금 스위치 하나에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사실 VLAN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네트워크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라우터에서 나온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VLAN 2라는 게 여기 위에 있고요. 여기 VLAN 1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은 개수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라우터에서 지금 그 스위치까지 연결된 어떤 선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트렁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트렁크 안에는 실제로 네트워크, 그러니까 버추얼 네트워크이긴 합니다만 버추얼 네트워크 1, 그다음에 버추얼 네트워크 2에 대한 트래픽이 그 안에 다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묶여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트렁크라고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노랗게 여기 이렇게 화살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라우터 쪽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게 지금 뭐 계속 뭐 저자도 계속 지금 그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위치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여기 PC가 있고 여기 PC1, PC2가 있으니 이 스위치 통해서 그냥 PC1과 PC2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PC1은 버추얼 네트워크 1에 속하고 PC2는 버추얼 네트워크 2에 속하니 반드시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반드시 네트워크가 다른 PC들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라우터를 통과해서만 통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을 강조를 한 겁니다. 저자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다른 PC가 스위치만 통과해 가지고는 절대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위치 얘기만 잔뜩 했는데 어쨌든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라우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이에 이렇게 트렁크가 있는 거죠. 트렁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버추얼 랜을 생각을 한다면 버추얼 랜이 없는 환경에서는 어때요? 하나의 네트워크에 불과하지만 버추얼 랜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그러한 패킷들이 여기 다 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 빨간색 네트워크 있다고 지금 뭐 여기 VLAN 1이 빨간색, 아니 파란색,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트렁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라우터 쪽에서 이제 바라보자는 거예요. 라우터의 그 인터페이스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트렁크라고 해가지고 선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하나지만 우리가 로지컬하게는 실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패스트 이더넷 뭐 제로 슬래시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사실 어떤 하나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이게 서브 인터페이스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 이건 뭐 뒤에서 이제 라우터를 우리가 할 거거든요. 다음 챕터에서 파트 7에서 그러니까 라우터를 집중적으로 하는 파트 8에서도, 왜냐하면 뭐 사실은 네트워크의 뭐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VLAN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 트렁크 쪽에서는 사실은 서브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서브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서브 인터페이스 1은 사실은 그럼 뭘 관리하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뭐 VLAN 1을 관리를 하는 거고, 서브 인터페이스 2는 VLAN 2를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 서브 인터페이스 1에는 각각, 그러니까 1이나 2는 각각 다른 그 IP 어드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연결은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개념상으로 버추얼하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은 이런 식으로, 연결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버추얼하게는 어느 게 듀얼이고 이게 듀얼이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버추얼 컨셉상으로는, 버추얼로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트워크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라우터에서 이게 뻗어 나오는 게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네트워크라는 거는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브 인터페이스마다 이제 다른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된다. 하지만 사실은 피지컬하게는 커넥션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세히 다음 챕터 그리고 그 다음 챕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